그 변을 먹는 쥐는 최설이 뭐냐면 변이라는 지식과 정보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더럽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먹거리거든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퇴사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입사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깁니다. 흔히 스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뭐 스펙 7종 세트, 8종 세트를 만들어서 좋은 회사에 이제 입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입사할 때 평균 나이가 뭐 25세 전후에 입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30 초반에 내지는 30 중반에 입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30이라고 잡고 30에 이제 입사를 하려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입사하는 경우는 또 역시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통 취업 재수 3수 4수 이게 요새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취업 재수 약 11.5개월을 대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는 급여가 2023년도 통계청 자료인데요. 200만 원 이하가 60%라고 하고 300만 원 이하가 약 35%라고 하니까 약 95%가 300만 원 이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20년, 25년을 투자를 했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잃어버린 20년, 25년의 세월을 투자한 것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입사한 직장, 그래서 누구나 바랬던 직장에 입사해서 직장인이 되는데 그 직장인이 언젠가는 퇴사하는데 언제 퇴사할 것 같습니까? 정년까지 가는 사람은 9.7%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년까지 가는 사람의 9.7%가 대기업의 좋은 생산직 현장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9.7%가 가고 사무직군에 있는 사람들,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0에 입사를 했는데 자기가 10년 이상 투자를 해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자랑스러운 직장인이 됐는데 평균 주된 직장에서 14.5년을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45세쯤 되면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신사오정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45세까지 가면은 이게 정년을 가는 거고 38선 38세가 직장의 한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100세 시대에 45세에 50세에 직장을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가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서 보면 인생의 전성기거든요. 황금기인데 그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생활비입니다. 보통 요새 35세쯤 결혼을 하게 되면 45세에 퇴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퇴사도 명퇴죠. 명퇴, 강퇴고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2명 정도 있다라고 하면 생활비가 폭증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퇴사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은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은퇴는 제가 볼 때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때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때에 생활비를 벌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스펙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잘생기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 당시 때 퇴사를 했을 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뭡니까? 할 게 없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돈을 벌어봤어야죠. 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생활비를 벌어갖다 줘야 처자식이 먹고 살고 애들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직장인이 얻지 못할 때 선택지라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재취업 아니면 창업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45세쯤 되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했을 때 재취업,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취업을 했다. 재취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재취업했을 때 현실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6개월 버티지 못하면 다시 이제 정리하고 되는 거죠. 그 나와서 일용직 잡일을 하다가 다시 재취업이 됐다라고 하면 그 재취업도 거의가 비정규직, 그 전에 다니던 주된 직장에서 급여의 복지 수준이 약 6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걸 버텨도 생활비가 보충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재취업 어려우니까 흘러흘러 다니다 보면 그리고 창업에 도전하는데 지금 창업을 했을 때 대다수 사람들이 다 압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물어봐요. 몇 프로 망하냐? 창업했을 때 90% 이상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자영업하다가 망한다 하면은 가정이 자연스럽게 파괴가 돼요. 가정 경제가 파괴가 되니까. 그러면 그 가정 불화가 오고 부부 간에 이제 갈등이 오면서 뭐 이혼을 하거나 뭐
집을 나가거나 하면서 나홀로족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나홀로족이 생기면 뭐 쪽방촌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심한 경우는 노숙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실버파사르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인들이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월이 가다 보면 노빈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60% 이상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40대 50대도 노빈곤이 약 50%가 예약이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다 통계청 자료고 일간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많이 만나본 퇴직자들이 결국 퇴직 이후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일반 기업에 또는 그 공기업이라든가 또는 그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가서 강의를 한 30년을 했는데 직급을 떠나서 준비되지 않은 퇴직을 했을 경우에 대개의 퇴직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사를 해서 직장 바깥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회사 바깥은 무림, 강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직장을 떠날 때 강호의 무림에 나와서, 무림에는 고수가 많거든요. 직장인들이 직장을 떠날 때 본인들이 고수겠습니까? 하수겠습니까? 착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무림에 나왔을 때, 무림의 강자들하고 승부를 겨뤘을 때 승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90%는 하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에서 월급 받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일거리를 시켜서 경력을 더 시키게 하면 팔거리를, 무림에서 통할 수 있는 팔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런 내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스펙이 아니고 여러분 인생은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뭐 학교를 다니고 학습을 하고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잘리면 은퇴로 가는 이런 획일적인 3단계 경력 관리에서,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아웃이 되면 다시 재첩 직업 활동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재첩을 하든 창업을 하든. 재첩을 하게 되면 또 그 회사에서 몇 6개월 못 버티고 1년을 못 버텨요. 그러면 다시 직업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뭘 해야 되냐면 재교육을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 활동을 적어도 저는 한 75세에서 80까지는 현역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다단계 경력 관리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패러다임을 여러분이 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사를 하는데, 퇴사할 때가 인생의 전성기고, 인생의 전성기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직장을 떠날 때 그 앞으로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당연히 똑똑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넓은 식견과 다양한 역량을 갖추시려면 결국 본인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 재래식 화장실은 이제 푸세식이라고 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에 가면 두엄이 있는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변을 먹는 쥐새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을 먹는 쥐새끼가 있는 반면에 또 창고에 가면, 곡식 창고에 가면 쌀이나 이런 곡식을 먹는 쥐새끼들이 있었어요. 변을 먹는 쥐들은 아주 그 환경이 열악하니까 볼품이 없죠. 그 모양새 쥐가 굉장히 야위고, 근데 곡식 창고에 가서 보니까 쥐들이 기름지고 탱글탱글합니다. 덩치도 크고 살도 찌고. 변소에서 그 변을 먹는 쥐가 사람이 가면 얼마나 그 긴장을 하는지, 저 변을 먹다가 저 구석에 가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제가 S그룹의 임원들한테 가서 제가 이거를 강의 화두로 많이 던져봤는데, 변을 먹는 쥐와 쌀을 먹는 쥐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쌀을 먹는 쥐와 변을 먹는 쥐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을 먹고, 이쪽은 깨끗한 것을 먹고, 이쪽은 딱딱한 것을 먹고, 이쪽은 부드러운 것을 먹고, 어떤 사람은 생식이고 가공식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드한 것을 먹거나 소프트한 것을 먹거나. 그러니까 변을 먹는 쥐는 더러운 것, 소프트한 거, 부드러운 것, 가공식을 먹고, 곡식 창고에 있는 곡식을 먹는 쥐는 깨끗한 것을 먹으면서 딱딱한 것, 하드, 생식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화장실의 쥐와 곳간의 쥐의 차이점은 결국 지식과 정보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먹는 쥐는 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변을 먹는 쥐는 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변을
변을 먹는 쥐는 최선이 뭐냐면 변이라는 지식과 정보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더럽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먹거리거든요. 그 최선이 뭐냐면 똥이라는 얘기죠. 국간의 쥐는 최선이 뭐냐면 결국 곡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쥐가 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한다고 해도 변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을 일이 없죠. 굶어 죽어도. 변을 먹던 쥐가 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을 하게 되면 변을 먹겠어요? 최선을 알았는데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김용옥 교수 대단한 석학이죠. 이 양반이 텔레비에서 강의 많이 합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많은데 이 양반이 강의할 때는 꼭 판서를 하죠. 칠판에다 그 분필을 날리면서 강의하시다가 뭐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 교육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 김용옥 교수가 강의하다 말고 이런 표현을 쓸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교육생들이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서 성격이 급해서 이 양반이 성격이 좀 못돼서 또는 강의 스킬이다 이렇게 집중시키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김 교수가 이렇게 더듬는 이유는 이 양반이 강의하다 말고 뒷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던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제가 봤을 때 이게 극히 단점이라고 한다면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수라고 하지 않고 그걸 주워 담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들은 뭐 답답해서 못 알아들어서 급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양반이 강의하다 말고 더듬는 이유는 뒷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강사니까. 그래서 사람은 아는 것만큼 느끼고 느낀 것만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은 아는 것만큼 느끼고 느낀 것만큼 볼 수가 있다. 그가 보지 못한 세상은 절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큰 밤에 보름달을 봤는데 보름달을 보면서 하토짝이 보이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경험만 한 사람이고 달을 보면서 달아 밝은 달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실을 읊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뇌에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큰 절에 가면은 석탑들이 있는데 여러분 석탑 그 아름다움을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절에 가면 석탑을 보고서 이 기단부가 저기 뭐 법주사의 석탑하고 다르네. 이 탑신부가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데 가면은 사진 찍기 바쁘죠. 부동자석에다가 다음 선수 찍고 우리나라 사람들 여행을 많이 가는데 여행을 가면 주로 풍광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남기기 위한 여행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석탑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 없고 그냥 돌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석탑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석탑에 대한 조금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그 석탑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영주 부석사에 가면 배울림 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통 기둥이 이렇게 예쁘게 돼 있는데 이게 삐뚤빼뚤 돼 있어요. 배울림 기둥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울림 기둥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아는 것만큼 느끼고 느낀 것만큼 볼 수가 있다. 그 유홍윤 교수가 나이문화유산 답사기에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보지 못한 세상은 그림을 그려갈 수가 없습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어렵게 들어가서 직장이라는 그 바운더리 경계 안에서 봉급쟁이의 직장인의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세상과 단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잘 모른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회사를 떠나게 됐을 때 경쟁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천하라 상체 출신의 이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시황을 경영한 이사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오지 중에 오지 산청에서 면서기 하던 사람이에요. 지방에서. 근데 이 양반은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땅도 물려받고 공무원을 하니까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건 진짜 지장이 없죠. 근데 한때는 이제 보직을 관청의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관리가 됐었는데 창고에서 늘 고민되는 게 뭐냐면 쥐들이 그렇게 이제 곡식을 갉아먹는데 얻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나 개가 나타나도 신경 쓰지도 않고 야단을 치는 거야. 식사 중인데 식사 방해한다고. 이 모습을 보고서 이사가 굉장히 고민에 빠졌는데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쥐새끼가 그 변을 먹는데 그 하찮은 변을 먹으면서 긴장하고 쥐죽은 듯이 조용하고 사람이 들어오면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게 두 가지를 쌀 먹는 쥐와 변을 먹는 쥐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변소의 쥐나 창고의 쥐가 사람이 어리석고 궁색한 것과 거의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에 따라 사람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쥐하고 똑같이.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여기서 평생 자기 만족을 한다고 한다면 저 자식하고 무난하게 살다가 이제 저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변을 먹는 쥐하고 큰 차이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그 직을 내려놓고 저기 순자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유세를 합니다. 공부를 하고 자기는 이제 그 천하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고 해서 이제 제왕학이라는 공부를 해서 세상을 보니까 그때 이제 진나라가 뜨는 나라에서 자기 초나라는 작은 나라였고 진나라에 가서 진시황을 만나서 황제로 만들어서 천하통일한 사람이 이제 이사라는 사람인데 화장실에서 변을 먹는 쥐를 보다가 자기를 연관을 시켜서 깨우쳐서 세상에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서 천하를 경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세상살이에 대한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식견을 가질 수 있을까? 직장인이 언젠가는 무림의 강호에 나온다라고 하면 팔거리를 쉽게 얘기하면 내공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 내공, 세상에서 통할 수 있는 내공을 만드시려면 여러분이 역량 개발을 하셔야 돼요. 다양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몇 가지 제가 요령을 좀 말씀드려 드릴게요. 여러분 요새 신문 집에서 구독하십니까? 잘 안 하시죠? 내공을 쌓으려면 뭐 학교를 더 다녀라가 아니고 신문을 꼭 읽으세요. 돈이 아까우면 회사에 신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문을 스크랩을 하려고 가위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가위까지 다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을 쭉 훑어보면 눈에 들어오는 자기의 신문을 읽는 아젠다가 있으면 기사가 보입니다. 저는 이제 강사니까 강의 컨텐츠와 연결되어 있는 기사거리들이 눈에 들어오죠. 요새는 오프라인에서 신문을 보다가 제목만 메모를 해요. 인터넷 들어가서 그거를 신문을 찾아서 파일로 긁어가지고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보고서를 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책을 낼 때도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잡지를 꼭 구독을 하세요. 구독할 때 돈 주고 사기가 아까우시면 회사에 잡지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경제잡지, 주간 경제잡지 또는 업종 잡지.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업종 잡지가 있습니다. 이거 왜 이걸 읽어야 되냐면 이게 결국 일거리고 내 삶이거든요. 거기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그 흘러가는 트렌드를 읽어야 돼. 그렇지 못하면 순간에 도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역시 또 이제 스크랩 아니고 이제 파일링 작업하면 더욱 좋고.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 같은 데 가면 한 달에 한두 번만 가보세요. 틈내서 가면 요새 여름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피서가 따로 없어요. 가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파일을 찾아내면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읽기가 아니고 저는 책핵이라고 하는데 책을 어떤 사람 보면 아주 간절하게 밑줄짝 기호 붙이고 표지에 붙이고 이런 거 없이 그냥 깨끗하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대대손손 물려줄 것도 아닌데 책은 가급적이면 지저분하게 밑줄짝 기호 붙이고 표지에 붙이고 그거 나중에 버려도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력서를 만들면 더욱 좋고 이력서까지는 필요 없고 밑줄짝 기호 붙이고 표지에 붙이면 그게 나중에 또 좋은 주제거리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살이에 대한 지식 팔거리를 만들려면 네 번째 교육을 다니면 좋습니다. 그럼 회사 다니는데 그 직장인의 봉급쟁이 회사에서 교육시켜주거든요. 또는 교육에 대한 여러분이 탐색을 해서 여러분 역량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여러분이 찾아서 서치해서 다녀보세요. 여러분 돈 내고 교육을 다니시면 몰입을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하고 유대관계를 갖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의 폭을 넓혀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면 살아가는 먹거리를 달리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먹거리가 다른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보는 세상도 달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하고 교류를 하면 살아가는 방법을 또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끔은 일상에서 탈출해서 여행을 떠나라.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또 세상살이의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직업이 상당히 고마운 게 다양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에 사업의 아이템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것만큼 느끼고 느낀 것만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지 못한 세상은 절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문 읽기, 잡지 읽기, 책 읽기, 책 캐기, 내 돈 내고 교육을 다녀라. 다양한 사람하고 교류의 폭을 넓혀라. 그리고 가끔은 여행을 다녀라. 그러면 현재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최인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는 책에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의 정의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무림에 나올 때 본인의 한계, 본인이 고수인지 하수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90% 이상이 고수가 아니고 하수라는 거예요.
과거에 좋은 스펙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직장을 떠날 때 90% 이상이 하수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1세기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갖추려면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다양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공 하나 가지고 버틸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세상하고 교류할 수 있는 상식과 포용력을 만들어내시려면 여러분 결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라. 여러분 고수요 하수요. 고수라고요? 아직도 본인의 한계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겸허한 자세를 만드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서당 갈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논어를 조금은 읽어봤는데 기억에 남는 건 딱 하나. 하기 싫으시면 불영요로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여기에서 습이라는 게 끊임없이 공부한다는 습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나이 먹어서도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펙을 만들겠다고 노력하는 그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지만 직장이라는 좋은 행복한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공부한다 안 한다? 공부 안 합니다. 제가 강의 중에 교육생들한테 물어봐요. 부장님 올해 책 몇 권 읽으셨어? 거짓말이 아니고요. 책 한 권 읽지 않은 사람이 80%예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의 한계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21세기를 살아가시려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고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사고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 커뮤니케이션은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21세기 전문가가 갖춰야 될 역량의 첫 번째가 다른 분야에 대한 상식과 포용력. 왜? 다양성의 시대에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T자형 인간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본인의 자신 한계를 이제 잘 새겨보셔야 돼요. 사람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쩌거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는 공부, 신문 읽기, 잡지 읽기, 책 읽기, 교육을 다니시고 다양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시고 사고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키워내기 바라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의사소통인데 그래서 이건 직업입니다. 직업. 이 공부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남들하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직장이라면 기본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니까 컨퍼런스 스킬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세일즈맨이라면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있어야 되고 세일즈맨뿐만이 아니고 회사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보고를 할 때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문서를 작성하려면 문서 작성 스킬도 있어야 되니까 그게 다 몽땅 걸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몇 개를 직업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직업이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의 직업이면서 두 번째는 설득업이라는 직업. 요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갖고 있어야 경쟁력을 갖추면서 은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장인의 숙명은 뭐냐면 언젠가는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규정이 있는 정년까지 가든 조기 퇴사를 하든 명퇴를 하든 명예로운 퇴직 퇴사는 없습니다. 명퇴라는 게 결국 쓰라림을 갖다 주는 거거든요. 직장인은 직장을 통해서 인생 삶이 영위가 되고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직장인의 인생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직장인인 가장이 직장에서 행복을 찾아야 처와 자식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생이 보장되는 직장이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퇴사를 하게 되는데 가장이 잘리게 되면 가정의 행복도 불행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직장인이 퇴직 준비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열의 8명은 퇴직 준비를 못한다고 합니다. 신일간지에 수시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퇴사 준비는 언제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퀘션 마크인데 그 많던 50대가 직장이 없습니다. 주된 직장에서 평균 14.5년 근무하니까 50 전에 아웃되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졸자가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부장까지 승진하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는 줄 아세요? 10%가 안 됩니다. 그 임원까지 가는 사람은 옛날에는 100명 중에 1명, 2명 이랬는데 지금은 1000명 중에 1명, 2명이요. 0.1,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직장인들은 언젠가는 퇴사를 하는데 50 전에 퇴사가 되고 그 퇴사가 준비되지 않은 퇴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낯선 곳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익숙한 곳이 어디냐? 회사.
그 회사와 타이에 의해서 결별하게 됩니다. 그 직장인들이 퇴사를 할 무렵에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직장 그만두면 뭐 하실 거예요? 답을 못해요. 할 게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냐면 등산 다닌다고요. 등산. 직장 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서 산에 다니려고 직장 생활 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준비되지 않은 직장인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가?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려고 산에 다닌다는 얘기죠. 등산 좋죠. 등산 건강관리 최고입니다. 저도 등산을 30년을 했는데 30년을 더 했네요. 굉장히 그 자부심도 갖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3번 종주했으니까 그것도 자랑할 만 하지 않습니까? 건강에는 등산만은 능력이 없더라고요. 30년 했습니다. 땅끝 기맥도 가고 한강 기맥도 가고 땅끝 기맥 가서 보니까 저 아래 그 월춘산, 두륜산, 주작산, 덕룡산, 강진, 영암 거기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큰 산을 올라갈 때 보면 처음에 깔딱고개가 나와요. 깔딱고개 갈 때 깔딱깔딱 넘어가요. 막 그냥 심장이 터지는 것 같고 여기 왜 와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깔딱고개를 넘어가면 이제 무난하게 갑니다. 정상까지 갑니다. 1000고지 1200고지 제가 백두대간 다닐 적에 1000고지 1000m 이상을 5번 넘은 적이 있었는데 27km 13시간을 가는데요.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는 기어가는데 내려와서는 진짜 삶의 환희를 느꼈어요. 정상에서 발 아래 펼쳐지는 풍광을 보면요 정말 사는 맛이 나고 스트레스 확 풀리고 인생이 설레어진다니까요. 그 맛에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정상에서 보면 같이 간 그 산벗들이 두 부류의 집단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가서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가면 이제 고생을 해서 올라갔으니까 싸운 음식 가지고 또 이제 그 체력도 보충하고 덕담도 나누고 풍광도 즐기면서 다 그러는데 한 부류는 갈 길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갈 길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즐기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즐기기만 하는 사람은 갈 길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산행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쫓아가기 바쁘죠. 그러니까 산행대장, 산벗에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백두대간 처음에 갔을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 쫓아가기 바쁘지. 앞에 갈 길도 모르고.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정상에서 갈 길을 보는 사람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한 코스, 거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산행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갈 길을 보는 거죠. 그 갈 길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냥 즐길 수밖에 없죠. 결국 그 차이는 뭐냐면 코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결국 산행 준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도 등산과 매우 유사한 것 같더라고요. 직장에 입사하게 되면 직장에서 그 깔딱고개를 처음에 만날 때 요새 그 회사에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 그 직장에 들어가겠다고 20년, 25년 동안 스펙을 만들어서 입사를 한 신입사원들이 1년 안에 30%가 퇴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깔딱고개를 넘지를 못해요. 급여에 대한 불만, 만족이 안 되죠.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오르는데 지금 여기서 알뜰히 저축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대기업에 다니는 신입사원들이 30%가 1년 안에 퇴사를 해요. 결국 급여 불만이거든요. 또는 자기 전공하고 맞지 않는 직무를 받은 경우도 있고 또 회사의 비전이 결여된 것 같다. 뭐 등등등으로 해서 이제 그 깔딱고개를 넘지 못하고 이제 그 사라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깔딱고개가 나오는데 그게 입사해서 1년에서 3년 차 나이로 치면 한 32세 그 전에 사람들이 이제 깔딱고개를 맞게 되고 두 번째 그 깔딱고개를 넘어가면 무난하게 이제 정상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입사해서 7, 8년 차쯤 되면 정상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리, 말이나 과장, 초 보통 이제 7, 8년 차가 그렇거든요. 뭐 물론 일찍 가는 사람은 차장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이로 치면 한 32세에서 37세, 뭐 35세 전후. 그 등산할 때 정상에서 조망을 즐기듯이 음식물 섭취하고 체력 보충하고 산보다고 덕담을 하듯이 직장인이 7, 8년 차 정상에 올라가면 이때 회사 생활 2, 3년 즐길 필요가 있어요. 정상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때쯤이면 업무가 눈 감고 달 수가 있어요. 또 사내 네트워크도 있어서 대충 사람들하고 눈인사 정도 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하고 저녁에 만나면 호프 한잔 할 수 있는 한잔 할 수 있는 편안한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 다니는 게 진짜 즐거워. 퇴근을 안 해. 이때가 진짜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정상에서 2, 3년을 즐길 필요가 있습니다. 7, 8년 차쯤 돼서 정상에 올랐을 때 2, 3년 정도 즐기면 회사에서 10년 차가 됩니다. 그때 직급은 과차장. 2, 3년을 즐기면서 그냥 즐기면 안 되고 우리 등산할 때 정상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듯이 저는 오랜 세월 30여 년 이상 기업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갈 길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처럼. 가야 할 길이 뭐냐?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것은 트렌드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상식을, 지식을 갖고 있어야 사람은 아는 것만큼 느끼고 느낀 것만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갈 길을 본다는 게 뭐냐면 그 갈 길이 여러분의 경력, 목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팔걸이고 내공이라는 뜻이고 이때가 퇴사를 생각하거나 준비할 타임입니다. 입사 10년 차에. 저하고 지금 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40대, 50대라고 한다면 50 초반이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늦었는데 그래도 40이나 50 초반인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시라는 얘기죠. 우리 지금 안타깝게도 이 갈 길을 보아야 되는 것을 정년 퇴직 예정자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경력 관리는 일본 같은 경우는 CDP 같은 거 신입사원한테 시킵니다. 미국의 그 스탠퍼드 대학은 학생들한테 마지막 학기에 필히 수강해야 될 것이 Your Life Design, 당신의 인생을 디자인해라. 현명하게 퇴직하는 방법, 이거를 필수 과정으로 이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0년 차쯤 되면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이 10%가 안 돼요. 대다수가 즐기기만 합니다. 왜? 10년 차쯤 되면 눈 감고 회사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회사 동료들 적당히 알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호프 한잔 할 수 있는 거시되거든. 부담 없이. 또 외부인들도 업무를 통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갑으로서 즐긴단 말이죠. 그렇게 지내다 보면 마의 15년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상태의 50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의 15년을 보낸 즐기기만 한 사람들은 결국 그 많던 50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갈 길을 본다. 갈 길을 정해야 된다. 갈 길을 보는 사람. 이 갈 길은 경력 목표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생활 10년 차에 꼭 결정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결정할 때 환경의 변화,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성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직장 생활의 경험, 10년 동안의 경험과 지식, 자질과 특성에 맞춰서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본캐와 부캐를 같이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는데 직장 생활 10년 차에 퇴사를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계속해서 다닐 것인가 아니면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독립을 할 것인가 이걸 결정하거나 두 번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 것인가 전직을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계속 남을 것인가 이직이나 전직을 할 것인가 기준이 뭐냐면 내가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 임원까지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임원까지 승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임원이 되기 위한 역량 개발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원까지 가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이직이나 전직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밀려서 흘러 차장부장이 됐을 때 회사에서 강퇴를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은 거의 제로 불가능합니다. 왜? 고급 관리자 일자리는 있다 없다. 어느 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직급이 높은 사람들은 어느 기업이든 간에 구조조정 정리해고의 대상입니다. 그때 옮겨 타기는 어렵다. 그래서 회사에 남을 것인가 이직 전직을 할 것인가는 승진 가능성을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무 특성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할 것인가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10년 차에 고민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가 독립할 것인가. 제가 대구에서 막창 공급 회사에 공공미트라는 회사에 그래서 협상 소통 강의를 3일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할 때 보면 교육생들 중에서 참 예의 바르고 부침성 있고 넉살 좋고 바람 잘 잡아주고 장난 잘 맞춰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강의할 때 그 사람들이 이쁘죠.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회사에서 나름대로 오너들이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보면 근데 그때 이제 영업본부장 김 본부장이 이제 45세인데 넉살 좋고 예의 바르고 바람 잘 잡아주고 대구에 막창회사 공급회사가 많은데 막창 공급회사는 뭐냐면 말 그대로 도살장에서 막창을 사다가 아주머니들이 가공해서 포장해서 그냥 판매하는
하는 가게다가 이렇게 납품하는 이게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둘 것인지 다닐 것인지 하나 살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지금 자기가 45세인데 퇴직한 선배들 또는 지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사 임원들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나 친구들을 보면서 내 직장 생활의 끝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언제 퇴사해야 되느냐. 10년 후 뭐 50 중반에 퇴사를 할 것인가, 지금 퇴사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니까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50 중반에 퇴사를 해서 사업을 했을 때 실패를 하게 되면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먼저 맞는 내가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는 과감하게 이제 회사를 차리려고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조만간에. 근데 이 친구 이제 그 교육 끝나고 SNS를 했는데 그 카톡도 하고 하는데 오늘 SNS로 막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회사를 차렸더라고요. 영세하죠. 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도 영세한데 한 5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50%는 가공하는 아주머니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직군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다 영업이 무늬만 영업이지 거의 배달이랑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김모 부장이 자기가 이제 그 막창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교수님 대구에 내려오시면 꼭 한번 모시겠다고. 그러면 지금 본부장이 아니고 김 사장이죠, 김 사장. 이 양반이 다니고 있던 그 공공 미트의 대표이사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50명인 회사의 50%는 막창 가공하는 아주머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도 아니고. 근데 그 작은 인원을 가지고 1년에 두세 번씩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그런 사고 자체가. 그러면서 이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독립을 하는 것을 독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금 지원까지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사업가구나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생산성이 올라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사람들은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업무의 생산성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창업을 하기 위한 독려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자기는 그 사람한테서 얻을 거 다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원해주면 결국 자기 자회사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장사꾼이 아니고 사업가죠, 이 사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업가 기질을 회사에서 배우셔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회사에서 이 김 본부장 아니 이제 김 사장이 됐는데 독립을 조기에 해서 성공했으니까 다행이지만 실패할 확률이 90%란 말이죠. 그러면 실패했을 때 재취업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죠. 근데 50 중반에는 재취업 또는 재기의 기회를 잡기가 쉽다 어렵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을 생활 10년 차에 결정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다닐 것인가 계속 다닐 것인가 아니면 이 타임에 자기 사업을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퇴직을 고민하는 시기, 준비하는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남을 것인가 타 회사로 옮길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은 뭐다? 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근데 이 정도 판단 역량이 있어야 회사에서 또 임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 3년에서 7년 차는 뭐 대리과장 금값의 금값, 몸값 자체가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옵니다. 이때 판단을 잘 해야 순간의 선택에 평생을 좌우하듯이 직장에서 10년 정도를 근무하게 되면 과장이나 차장 위치에 있을 때 이때 자신이 이 조직에서 이 회사에서 어느 위치까지 승진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가늠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임원까지 째려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현재의 업무에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다른 경쟁자들보다는 우위를 점해야 임원으로 승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임원이 될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결국 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원이 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빨리 부장이라는 직책 달기 전에 다른 회사로 임원 승진이 가능한 대로 봐서 이제 옮기셔야 돼. 이직을 하셔야 돼. 제가 만났던 무림 강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직업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무림의 고수를 굉장히 많이 만나는데 제가 다녔던 강의하고 컨설팅 해줬던 신태항의 하 대표는 남해 사람입니다.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실업계 공고를 졸업하지 않고 일반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지금 이게 양반이 64년생, 65년생인데 지금 이제 폴리텍 대학이라고 합니다. 직업훈련원 옛날에 기능대학. 직업훈련원에 이제 입학을 해서 1년짜리 과정을 이수를 해가지고 그 시절에는 대학 가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60년대생이 대학 간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몰랐습니다. 16에서 18%. 정확하게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20%가 안 됩니다. 60년대생. 그 시절에 64, 5년생이 시골에서 그 양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장남인데 장남인 자기도
고등학교 간 것마다 영화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대학 간 애들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직군에 들어가서 1년간 기계과 들어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졸업해. 그 당시 지금처럼 취업하기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 마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주식회사 통일이라는 회사에 자동차 부품 생산 회사 중에 굉장히 그 알찬 회사였는데 7년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엔진품에 대한 기술 파트에 있어가지고 연구소에 있으니까 뭐 연구 기술 습득을 했는데 실력은 짱짱한데 스펙 때문에 승진이 어려운 지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침 그 연구소 소장님이 이제 진짜 이 친구가 하 대표가 역량도 있고 사람이 인간성도 괜찮으니까 키우고 싶은데 학력이 고졸이니까 승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소장이 그때는 이제 그 하대리 이 양반이 추천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너 그걸로 가라. 그 의사 결정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영 조그만 회사로 옮겨 탄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과감하게 회사를 때려치고 이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이제 사람이 입사했는데 시스템 자체가 거의 열악해서 이제 재창업 수준으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회사가 새로 창업을 한 거니까 10년간 R&D 기술은 있으니까 생산관리 총괄하면서 현장 생산 총괄하고 관리 인사 총무 직원도 뭐 20-30명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 총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0년간 성장을 거듭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근무하기 좋았고 뭐 승승장구해서 뭐 1년에 하나씩 이제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리에서 차장으로 들어와서 1년 만에 부장되고 1년 만에 이사되고 이제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해서 이제 전무까지 승진을 했는데 그리고 나이 젊을 때 이제 전무가 된 거죠. 근데 10년 근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이제 멈추고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 대표가 회사의 문제점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영업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냐니까 영업 사원이 제품에 대한 이해 및 기술이 없어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거야. 이 회사가 1차 벤더가 아니고 2차 벤더예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이제 원청이 있고 1차 벤더가 있는데 1차 벤더에 납품하는 2차 벤더야. 그러니까 2차 벤더 여러 개의 회사를 고객으로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영업사원들이 신제품 개발하는데 1차 벤더가 제품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하면 영업사원이 기술력이 없으니까 수주를 하더라도 제품 원가를 맞추질 못하는 거야. 오다를 받아도 적자야. 그러니까 회사가 침체기에 접어들고서 위기에 봉착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점을 딱 파가니까 하 대표가 결단을 내린 거예요. R&D 생산관리 관리 총괄을 직접 하면서 영업을 총괄하면서 본인이 직접 거래처를 뛰어다니면서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또 신제품에 대한 그 사양도 만들어내면서 원가도 본인이 거기서 계산할 줄 아니까 매출 중대 수익 중대로 올라가는 거죠. 급성장을 해가지고 직원이 이제 두 개 회사에 약 150명 정도 되는 회사니까 2차 밴더로는 꽤 큰 회사죠. 기존 거래처뿐만이 아니고 신규 거래처까지도 이 신태양의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이 하 대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원청에서 1차 밴더가. 또 회사의 그 대표 회장도 이렇게 되면 그 하 대표가 회사를 그만두면 회사가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거래처가 다 없어지니까. 오너가 이 하 대표한테 수시로 회사 지분을 양도하겠다고 자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받겠죠. 30% 40% 준다는데 안 받을 사람 누가 있어. 무림의 고수도만요. 회장의 이런 제안을 거절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지분을 양도를 받으면 자기가 완전히 회사에 콕낀다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그래서 지금 저 환갑이 넘었잖아요. 근데 하 대표가 그러더라고. 회장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자기는 그만 다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 회장이 원하는 기간까지는 자기는 근무를 하는데 지금 30년간 근무하면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고 작년에 그 제네시스 그 SUV 차량 1억이 넘더라고요. 회장이 바로 바꿔주고 뭐 벤츠도 바꿔주겠다는 거야. 그거 뭐 자기 돈으로 뽑은 게 아니고 회사에서 뽑아주고. 그래서 자기가 언젠가는 이제 퇴사를 하게 된다 하면 그때 창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창업을 해도 지금 회사의 아이템 거래처는 절대 거느리지 않겠다. 신은 지키겠다. 이 정도면 고수 아니요? 신의 경제에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참 이 양반 통해서 경력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저도 끼우쳤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공이 정말 대단하죠. 이미 세팅은 다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아이템이 1차 밴더는 한두 가지인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가지수가 있어요. 새로 신제품 개발할 때는 원청에서 1차 밴더한테 오다를 내리면 2차 밴더한테 또 오다를 때릴 때 이 양반이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사양을 다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 좋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임원 승진은 고사하고 과장까지 가기도 어려워요. 결단을 내리고 진짜 영세한 이제 시작하는 회사에 와가지고 지금 일가를 이루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더 대단한 건 동생들도 다 와서 거기서 근무하더라고요. 부장 이사로. 근데 동생들도 똑똑해. 회장이 함부로 못하는 거야.
두 번째, 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회사로 옮길 것이냐. 그 기준은 뭐라고 했죠? 임원 승진이 가능하다. 이게 임원 승진이 가능하다 하면은 목숨 걸고 하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된 직장에서 임원 승진하게 되면 어때요? 근속연수가 자연스럽게 길어질 수가 있죠. 잘하면 정년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최고의 직장인의 재테크는 회사에서 장기 근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현재의 직무 특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리스트로 성장할 것인가,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할 것인가. 회사의 인사 업무라는 것은 인적자원 관리 업무가 있고 인적자원 개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관리 업무가 있고 교육 업무가 있어요. 인사 관리 업무, 이건 이제 HRM이라고 하는데, 인적자원관리 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그쪽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임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HRD 업무, 인적자원 개발 업무, 교육훈련 업무는 상대적으로 임원으로 승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폭이 좁아요. 그래서 인적자원 개발 업무는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기에 유리한 업무입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세월만 보내면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기가 쉽다 어렵다? 공짜는 없습니다. 임원으로 성장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모 회사의 연손의 연수원장이 입사일에 연손에서만 근무했어요. 그 당시 60년생인데 진짜 좋은 회사죠. 입사해서 신입사원 때부터 회사에서 연손에서만 근무했는데, 연손에서 연수 업무의 스페셜리스트야. 다른 그룹에서 이 친구를 스카우트 해가려고 굉장히 안달복달을 했는데, 업종에 트렌드가 있잖아요. 늘 잘 나갈 수가 없어요. 구조조정이 왔어요, 회사에. 그러면 연손의 사람들이 우선순위야.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사대우였어요. 제너럴리스트로 성장을 했는데 임원은 못 되고 아웃이 됐어요. 갈 데가 있어 없어. 불확실성 시대, 다양성 시대에 특히 이런 업무의 일자리는 사라지거든요. 근데 같이 근무했던 이 원장은 61년생이고 그 밑에 김 부장하고 박 부장이, 김 부장은 한 살 우이고 박 부장은 이제 한 살 미치고, 저 사람도 저한테 이제 강의를 불러줬는데, 이 사람들은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산업 강사로 크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 준비를 많이 했죠. 그래서 회사가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 세 사람이 길거리에 내몰렸는데, 그 연수원장은 상당 기간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사 그 자격증을 획득해가지고 상담하는 걸 재취업을 했는데, 그때 3천만 원인가를 받고 1억 몇천 받던 사람이 몇 년 놀다가 그 3천 몇백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큰 돈이더라. 근데 나이를 떠나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이 연수원장보다 몇 배를 벌고 있었으니까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 10년 차가 되면 언젠가 퇴직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퇴직 준비를 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준비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야 되는 타임이 그때라는 얘기죠. 질문을 꼭 한번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언제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지금은 본캐, 부캐란 말이 있듯이 본캐도 중요하지만 부캐, 멀티 플레이어가 되지 않으면 다양성의 시대에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N잡을 하는데, N잡이 뭔지 아시죠? 2잡, 3잡. 지금 직장인의 80%가 N잡러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50%는 N잡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동료가 N잡을 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왜? 서로 신분 보장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은 상시 구조조정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N잡은 경력 관리하는데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업 탐색하는데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흔히 전공이라는 것을 학교 다닐 때 전공을 전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생각을 버리세요. 학교 다닐 때 그 전공이라는 것도 알면서 그 전공을 만들겠다고 그 학교 들어간 사람들 거의 없어요. 점수 따라 갔던 거고, 그리고 그 전공 가지고 직장을 잡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 직장에 들어가도 그 전공 가지고, 학교 다닐 때 전공 가지고 같은 업무를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전공은 저는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그 전공이라는 할 수 있는 것이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그 전공 회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툴들이 들어와요. 옛날부터 쭉 공장 자동화,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있었고, 다운사이징, 업사이징, 뭐 별게 다 있었어요. 요새 제일 만만한 게 그 AI,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하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툴들이 엄청나게 빨리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정리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할 수 있는 걸 지금 전공 본캐에 부캐, 부전공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 개를. 그래서 그걸 어디서 그 부캐를 만들어낼 수 있냐면 다양한 주변 지식이 있어야 그 부전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T자형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식견을 넓히기 위한 끊임없는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죠. 21세기 전문가가 되시려면 10년 차에 결정해야 될 것 3가지. 그러니까 등산했을 때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면서 직장생활 10년 차에 7, 8년 차쯤 되면 갈 길을 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 갈 길을 정하고 2, 3년을 즐기다가 10년 차에 3가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그게 퇴직의 기본이라고요. 불시퇴직이 아니고 퇴직을 준비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2번째, 그 정상에서 즐기기만 하는 사람들 10년 차를 지나 15년을 동안 즐기기만 하다가 봉급쟁이, 월급쟁이, 회사 인간으로서 즐기기만 하다가 보면 나중에 고수의 하수요. 본인만 모른다는 거죠. 하수라는 것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던 50대, 45세에서 50 초반의 사람들이 이때 90%가 떠나게 돼 있어요. 구조적 정리해고의 대상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장까지 가는 사람 10%, 임원까지 가는 사람이 0.1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많던 50대가 순간에 사라집니다. 더 안타까운 건 50대가 되면 재취업은 거의 물 건너갔다.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갖고 있어도 재취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어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창업으로 가게 되면 99%, 90% 이상이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비 없는 퇴직의 현실은 갈 곳이 없다. 불러주는 사람도 없다. 막다른 골목에서 칼든 복면 강도를 만나는 그런 뭐랄까요? 이게 정말 공포죠, 공포. 막막함. 아무리 생각해도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함. 이럴 때 준비되지 않은 퇴직은 재취업이 된다 안 된다. 따라해보세요. 불가능하다. 안타깝게도. 설령 재취업에 성공했다고 해도 6개월 버티기가 어렵다. 왜? 무능해서. 능력이 없어서. 역량이 모자라서. 더 안타까운 것은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된다. 왜? 다니던 회사의 급여의 복지 혜택이 60% 이하라는 거. 그것도 재취업에 1차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는 60% 수준이지만 거기서 또 6개월 못 버티다가 아웃되고 흘러다니다가 어렵게 다시 재취업을 했다가 하면 그땐 또 어때요? 페이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활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창업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장인들이 퇴사하면서 창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선배들이 나가서 실패한 것을 학습 효과에서 보고 있거든. 창업하면 망한다는 거 알아요. 귀농이나 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농이나 귀호는 성공할 확률이 1%가 안 돼요. 그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요. 창업 실패는 90% 이상. 그 창업 실패는 결국 뭐를 만들어내? 뭐를 남겨? 빚더미를 안게 돼 있어요. 빚더미를 안게 되면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있어 없어요? 가정 불화야. 싸움을 하고 별거를 하고 이혼을 하고 결국 가정 파괴돼. 그 가정 파괴되면 나홀로족, 쪽방촌의 원룸의 고시원의 노숙의 건강악화. 제가 이거 실제로 본 사례가 많아요. 그 여러분들 제 말씀 끝나고 나서 유튜브에서 한번 쳐보세요. 서울역 노숙자 한번 쳐보세요. 다 이런 사람들이요. 지금 50% 다 이런 사람들. 결국 공식이 실로 파산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공식인데 이게 아직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직장 생활하면서 즐기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 생활을. 언제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60 먹은 사람이 들을 것이 아니고 40대에 50 초반의 사람들, 좀 더 나이 먹은 사람이라고 해도 현역에서 있으려면 이런 흐름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몇 년 살아야 돼요?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이 욕심이 많아서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하는데 장수가 축복이요, 저주요. 정년까지 가는 사람도 어렵지만 정년 50에 길거리에 내몰려서 한 90까지 산다라고 하면 50에서 90까지면 40년 그 기나긴 세월을 결국 생활비에 쪼들리다 보면 그 지금 말씀드린 흐름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명심하시고 준비를 잘 하시라고요. 깔딱고개 넘어가서 정상에서 2, 3년 즐기다가 10년 차에 내 갈 길을 정하시라는 것이죠. 3가지를 잘 정리하시고 끊임없는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놀고 먹기는 너무 시간이 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력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러니까 경력 관리라는 건 뭐라 그랬죠? 팔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CDP를 잘 하시고 경력은 여러분 이제 일거리거든요. 그걸 여러 개를 만들어내면 미래가 설레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경력을 만들어내려면 회사에서 다양한 직무를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회사의 인사가 전환 배치를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전환 배치 TFT를 활용하려면 결국 사내 인맥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이게 네트워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역경이라는 게 역경 아시죠? 역경이라는 말을 뒤집으면 경력이 돼요. 고난이 많으면 고난이도가 된다. 고기술자가 된다는 거죠. 많이 잘려본 사람이 내성이 생겨서 미래에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 실행력이라는 것은 실력이라는 건 뭐냐면 실행력,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진짜 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행력, 실력, 내공이 있어야 된다. 자, 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어디서 준비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